2025년 1월 14일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용 장관에게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명복을 빌고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또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시에 현장에 투입돼서 사고 현장 수습 지원, 유가족 지원, 또 교통 안내 등으로 또 지원해 주신 모든 관계부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자원봉사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자리를 빌어서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인순 의원님께서도 챙겨주셨지만, 그리고 조규용 장관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추후에도 심리 지원 등 의료 지원 등 계속해서 지원을 연속해서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장관님 그것이 이제 계획에 돼 있는 거 맞죠? 예. 또한 그 아까 소방공무원 관련된 말씀도 주셨었는데, 이번 이 무안에서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2023년 실태조사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43.9%에 달하는 소방공무원들께서 PTSD 증후군으로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런 위험군에 속한다고 하는데, 혹시 장관님 들어보셨나요? 네. 네, 이 사고를 계기로 하게 된 것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사고의 수습으로 고생하셨던 소방공무원 관계자분들에 대한 지원도, 심리 지원이나 이런 치료 관련된 것도 이번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하셨다고는 들었는데 맞지요? 예. 소방청, 경찰청 등은 이제 자체적으로 그쵸? 심리 지원 체계가 있는데, 네.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더 있으니까 그쵸. 필요할 경우,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 트라우마 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 심리 지원단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고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가 전반적으로 소방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예, 알겠습니다. 네,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해 2024년 2월에 내신 공지문을 보니까 의료기관, 여는 의료기관 그 휴일 동안 여는 의료기관 약국 목록은 응급의료 포털이나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공지하셨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앱하고 포털이 전혀 정보가 좀 다르고 좀 잘못된 정보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 동안 이 앱을 업데이트하고 이러는 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런 공지보다는 포털을 확인하라는 정확한 공지가 낫지 않을까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네. 그걸 틀린 본인- 정보가 예. 많아요. 예. 그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아직 잘 안 되던. 네, 잘 안 되고 있는 게 맞는데, 설 연휴 특별 그 기간 동안에는 1일 2회 점검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업데이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아,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불필요한 어플들이 많아요, 보건복지부에. 좀 점검하셔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그 유지 이용비도 굉장한 예산이거든요. 그런 거 아예 없애시던가 뭐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요즘에 독감이나 다양한 그 팬데믹 관련된 바이러스들이 이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 듣는 바이러스 종류도 이제 들어왔다고 하고, 중국에서 지금 한창 유행 중이라고도 하는데, 설 연휴 동안에 외국으로 여행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코로나 방역 때만큼이나 이번에 설 연휴 끝나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뭐 방역 조치라든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그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병청과 함께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실 거죠? 네. 그래도 너무 짧은데 만드실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기존에 저희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요. 그 예. 새로운 바이러스 돌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거는 다 질병청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얼마 알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생기다 보니까 허위 사실, 가짜 뉴스도 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없는 바이러스인데 이게 돈다 이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SNS에 유포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좀 대응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 좀 말씀입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 관련인데요. 정부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위해서 정말 많은 대책
을 세우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네. 2024년 수련환경 평가 결과를 보니까 수련 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이 25개소고 그중에 상급 종합기관이 10개소나 됩니다. 네. 그래서 1월 10일 날 복지부에서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2024년 사직 또는 임용 포기하신 전공의들 돌아오실 수 있게 하는 1월, 2월 중에 진행하는 모집 과정을 통해서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이나 전문 과목에 복귀하는 경우엔 특례해 주시겠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발표했습니다. 네, 이거를 통해서 많이 오시기 위해서는 이런 복귀하시기 위한 특례나 이런 것을 제공하시는 것도 좋지만 수련 환경 평가 등을 강화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8월 달에 네. 1차 실행 방안에서 그 내용을 포함을 했습니다. 주당 근무 시간 단축이라든지 수련 수당 확대, 수련 비용 지원 등도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근데 미준수 의료기관이 계속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예, 평가를 다 채우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한 뭐 조치라든가 대응이라든가 해결 방안 그런 예, 것을 그거는 이제 발표하기 전에 아마 위반된 건데요. 23년도 네. 실적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 지금 의원님께서 더 이상 그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지도도 강화하고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수련 환경 평가 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네. 독립성 강화입니다. 이것은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현장 평가에 대한 그런 뭐 부담이 크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의료계 네.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제출하는 서류는 네. 대폭 줄이고 줄이신 예, 평가와 관련된 행정 업무는 줄이되 네. 평가는 제대로 해가지고 인센티브 줄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 줄 때는 페널티를 주도록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지났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지난 12월 19일 날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편의증진법 관련한 판결인데 네. 거죠. 네. 그 시행령 개정 언제 하실 거예요? 예, 그거는 좀 파급 효과가 큰 거지만 어차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판결을 이행할 수 있는 그걸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세우시면 저랑도 공유해 주시죠. 예,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예, 마이크는 못 켜드리죠? 네, 제가 안 켜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 법안 관련인데 조심스럽게 현장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정은 잘 없지만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윤준용 의원님이 내신 실종아동령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저는 일소위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일소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우려를 현장에서 표하셨는데요.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발달장애인에 이런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장애인에 대한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침해이자 장애인의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당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판단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조차 이건 침해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에게 24시간 감시를 당하게 되는 셈인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그 권리위원회에서도 지난 2022년에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에 최종 견해에서 우리나라 그 실종 예방 목적의 추적 장치 발달 장애인에게 사전 동의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하셨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위원장님 잠시만 김민희 의원님 예, 말씀 관련해서 예.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그 코로나19 그 2022년에 유행했던 SNS상 그 유포가 됐던 XBB 관련된 상황들이 지금 사실 이렇게 다시 돌고 있는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게 허위 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정정하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 주신 중국에서 뭐 유행하는 메타뉴머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4년부터 이미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새로운 질병은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 다만 올해 이제 조금 더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저희가 이미 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객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 국외 동향 그런 것들은 해외 여행객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또 복귀 후에 예방 수칙 그런 걸 강화를 하고요. 또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 단계 그 검역 강화 그런 것들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